열역학에서 내부 에너지란 무엇일까? 열역학에는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열역학에서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입니다. 이는 역학적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상당히 비중 있고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결국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인 분자 간 운동과 위치 에너지인 분자 간 인력의 합입니다. 즉,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운동과 인력의 합입니다. 그러나 이상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곧 모두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은 기체의 본연의 속성이므로 외부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체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야지만 부피가 팽창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 에너지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아도 기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체 본연의 성질입니다. 이는 사이다 뚜껑을 열 때 열을 공급하지 않아도 기체가 즉시 팽창하며 일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즉, 단열 팽창은 기체가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등적 압축 과정을 통해 열을 내부 에너지로 전환시키며 폭발 행정인 단열 팽창 과정에서 기체가 팽창하면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수행합니다. 단열 팽창은 열을 가하지 않고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빠르고 즉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보면 델타 U는 Q-W로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에서 일을 뺀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부 에너지, 일이 열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라는 것과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만큼이 내부 에너지가 되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상기체로 가정하므로 곧 운동 에너지의 증가입니다.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운동 에너지의 증가이자 곧 기체의 온도가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만 의존하므로 내부 에너지가 커지면 무조건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현실 기체에서는 잠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온도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열역학은 잠열이 없는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일회성 기관이라면 모든 열이 일로 전환되는 것이 열효율 100%로 가장 이상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열효율이 70%라면 나머지 30%는 내부 에너지 증가나 열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회성 기관이므로 공급된 열의 30%가 내부 에너지로 되었다는 것은 곧 열 등으로 인한 손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순환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순환 사이클은 열을 계속 공급하므로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일을 못하며 남은 찌꺼기로서 기체의 온도를 높이므로 오히려 기계를 뜨겁게 과열시킬 뿐입니다. 물론 모든 열역학적 과정이 내부 에너지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등원 과정에선 그렇습니다. 등온 과정은 내부 에너지 증가가 없어야 좋은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은 기체의 온도 변화가 없는 과정이므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과정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므로 열이 모두 1이 되는 과정입니다. 즉, 등온 과정은 에너지가 기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낭비되지 않고 오로지 피스톤을 미는 힘으로만 쓰입니다. 이론적인 열기관의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의 일부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으므로 내부 에너지 변화를 0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 등온 과정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니므로 내부 에너지에 변화가 있고 마찰열 등으로 외부로 손실됩니다.
그런데 단열 과정은 내부 에너지 증가가 있어야 좋은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은 말 그대로 열을 공급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이 일을 하려면 열이 없으므로 내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 증가가 곧 마이너스 W가 되며 이처럼 마이너스 1은 외부에서 받은 일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체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하면 양의 일을 하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때 기체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결국 연력학적 기관이 일을 계속하려면 내부 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외부에서 열을 계속 공급해줘야 하므로 단열 과정만으로는 지속적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열 과정은 외부에서 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피스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연력학적 과정으로는 단 한 번의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일은 불가능합니다. 즉, 등온 과정만으로만 혹은 단열 과정만으로만 구성된 연력학 사이클은 없습니다. 즉, PV 그래프를 직선으로만 만들 뿐 사각형의 폐회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순환하면서 알짜일을 하려면 받고, 밀고, 주고, 당기는 4가지 대칭적인 순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카르노 기관이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이라는 2개의 과정으로 구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닫힌 폐회로를 구성하고 매 순간 부피 변화를 일으키며 피스톤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보통 혼란스러운 개념으로서 뜨거움이 어떻게 일을 하냐는 것인데 연력학에서 열이라는 개념은 뜨거움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연력학적 과정에 따라서 열이 기체의 온도와 속도, 상승 없이 바로 1로 변하는 등온 과정 및 열을 받아 온도와 속도도 증가하는 등압 과정처럼 열이 에너지가 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한편 등적 과정은 일을 하지 않고 열을 온전히 내부 에너지로 만드는 데에만 사용되며 단열 과정은 열 공급 없이 이러한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등적 과정은 기체의 부피의 변화가 없는 과정입니다. 부피 변화가 없다는 것은 피스톤이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을 공급해 주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회성 기관에서는 전부 다 에너지 손실일 수 있겠지만 다행히 순환 과정에서는 곧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열이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로 이어집니다. 등적 과정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므로 내부 에너지를 1로 만드는 단열 과정과 조합되면 좋은 연력학 사이클이 됩니다. 실제로 가솔린 기관인 오토사이클은 등적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가지고 등적 과정, 빠르게 일로 바꾸는 단열 과정의 조합은 출력과 속도가 중요한 자동차 엔진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은 연력학 제1법칙의 3가지 요소인 내부 에너지 변화, 열, 일이 어느 하나 0이 되지 않고 모두 살아있는 가장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연력학 제1법칙이 3가지 요소들의 위치만 바뀔 뿐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와 온도가 동시에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된 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에 모두 사용되므로, 즉, 2군데로 나누어지므로 이는 연력학 제1법칙의 공식이 원형을 유지하며 그대로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즉,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에서 일을 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이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서 혹은 낮추면서 연력학 제1법칙의 구성 요소로서 등온 과정처럼 아예 없어야 좋거나 단열 과정처럼 전적으로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등적 과정처럼 전적으로 에너지로 저장되거나
등압 과정처럼 일부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등온 과정에서는 열이 곧 일이며 단열 과정에서는 일이 곧 내부 에너지 변화이고 등적 과정에서는 열이 곧 내부 에너지 변화이며 등압 과정에서는 열이 내부 에너지와 일의 합이 됩니다.